시대를 읽고 변화를 만듭니다. 신천식의 이슈 토론. 안녕하십니까. 신천식의 이슈 토론입니다. 세계적으로 도시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도시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데요. 지속 가능한 도시 문화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분야에 많은 이들의 노력과 헌신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 대전에서도 품격 있고 우아한 도시 문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많은 분들의 노력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노력의 선봉에 서신 두 분 모시고 도시문화 융성과 거점 공간 마련에 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 자기소개가 원칙입니다. 소개 좀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성구의 행정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구죽 관평에 지역구를 둔 구분한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관평동 주민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문길입니다. 오늘 뜻있는 이런 좌담회가 열리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예. 두 분은 평소에도 자주 만나는 사이신가요? 예,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네. 지역도 형님이시고. 그러시구나. 네. 같은 고향이신가요? 어떻게 되세요? 옛날 구죽면 때 형님은 탐립동, 저는 봉산동 그래서 생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구 의원님은 고향이 그쪽 아니세요? 예, 봉산동이 제 태어난 고향입니다. 예, 저 역시도 탐립동이 대대로 내려오는 고향입니다. 어렸을 때는 그 지역이 주로 농경지가 많았던 그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었을 텐데 그렇죠. 지금은 도시 중에 도시가 된 것 같아요. 그 지역의 인구만 상당하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주들 지역구가 구죽관평을 토탈해서 6만 한 3천 명 정도가 되는데 거대 도시가 됐죠. 그러네요. 뭐 어지간한 군 2개 정도 합친 그런 크기가 됐네요. 그 대덕 정수장, 이게 사실은 유성구인데 대덕 그러니까 조금 지명이 헷갈리긴 합니다만은 이거 대덕 정수장이 과거에 그 위치가 도로변인데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 대덕 정수장의 위치하고 예전에는 어떤 용도로 썼던 지역인지 우리 위원장님이 먼저 말씀 좀 제가 해주시잖아요. 말씀드렸습니다. 대덕 정수장이라고 하면은 옛날에 아마 이 대덕 과학 연구단지를 만들면서 거기에 이제 용수 공급을 위한 그 정수장 물 공급 기관으로서 그 정수장을 해서 그 대덕 연구단지의 이제 기업체 또 거기에 이제 주거하는 그 주거 복합단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물을 이제 생공용수를 공급을 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이제 지금 현재 지명은 이제 송강동인데 이제 구죽동에 이제 그 행정 도시 그 명이 이제 구죽동이고 그래서 이제 옛날에 구직 동에 이제 속해져 있고 이제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대덕 정수장의 기능은 그것이 다 마친 거죠? 예, 그 대전시가 이제 커지고 또 물 공급에 이제 취수장이나 정수장이 이제 커지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이제 이 연구단지가 또 커지고 이렇게 물 수요가 이제 그 많다 보니까 공급도 그 대덕 정수장까지 그거 갖고는 안 되고 그래서 가다 보니까 대덕 정수장을 이제 잠정 중단하고 대전시에서 지금 송촌 정수장이라든지 또 신탄진 정수장 이런 큰 대형 정수장으로 통해서 공급을 받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그때서부터 쓰여지는 용도가
좀 줄어들고 예. 그쪽으로 커버가 된 겁니다. 예. 이 대덕 정수장이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그 관평동 지역의 도심 유휴 공간인데 그렇죠. 그 공간에 문화적인 용도로 써야 되겠다 뭐 이런 발견을 하셨다며요. 제가 우리 구의원께서 제가 어떻게 그런 발견을 하셨는지. 제가 이제 그 지역에서 이제 살다 보니까 예, 이제 어릴 때 그게 78년도에 아마 만들어졌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이 일을 하면서도 지역 주민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아니 유성구 의원이 왜 대덕구까지 신경 쓰느냐라고 그렇게 에피소드를 전해드렸어요. 그래서 아니 대덕 정수장이 사실은 옛날 대덕군 시절에 만들었기 때문에 대덕 정수장이 된 거고 대덕 연구단지를 필두로 해서 만드는 이름이 명칭이 그렇지 일반인들은 거의 그 대덕구에 있는 줄 알고 있는 분들이 거의 태반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78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00년도까지 운영을 하다가 이제 마감을 했는데 그 활용을 한 15여 년 동안 이렇게 놔뒀단 말이죠. 근데 저는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거기서 체육대회를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평수가 상당히 큰 모양이죠, 거기가? 평수가 한 6,000평 되죠. 예. 그러니까 6,000평이면 굉장히 큰 활용인데 그래서 작년에 이제 제가 관심 있는 분야고 제 동네고에서 구정 질문에 이걸 질의를 했죠. 구청에는 구청에서는 이게 소유는 국토부고 그러고 관리는 또 수장공사고 이런 국가 소유장이 재산이기 때문에 구에서 뭐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이번 그 4.13 총선 전에 우리 그 지역구의 이상민 우리 그 전 법사위원장님이시죠 의원께서 요거를 그러면 공약 사업을 한번 넣자. 그래서 요게 그거 필두로 해서 지금까지 잘 진행을 돼 와 있고 그 수전공사도 우리 유성구하고 긴밀하게 협조가 돼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시설 같은 경우 우리 구죽동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오른쪽에는 원자력 연구 시설이 있고 핵 연료 공장이 있고 또 북쪽으로 보면은 쓰레기 매립장이 있고 또 남쪽으로 보면은 제 3사 공단이 있고 하여튼 그 기피 시설이라고 하는 시설은 사실 우리 구죽간평을 둘러싸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 중에서 그러면서도 지역 주민들이 뭐 림비 현상 없이 그냥 받아들이고서 좀 생활하는데 그나마 그 지역만큼은 폐쇄 공간을 유효 활용 공간으로 만들자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정문기 위원장님 또 구죽동의 그 이주 주민자치 위원장님 뭐 우리 그 관변단체장님들이 자발적으로다가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죠. 근데 이게 주민이 착안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그 문화 공간으로서 활용하자는 그런 구상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신선하고 바람직한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동안은 통상적으로 관이 주도하고 주민은 따라가는 그렇죠. 순수한 의미의 지방자치 시대에는 맞지 않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이제 제대로 된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시민 행동이다. 그래서 신천식 이슈 토론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 모시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감사드립니다. 이게 6,000평이면 초등학교가 한 3,000평 되니까 초등학교 2개 정도 되는 부지네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 저도 지나가다가 관심을 갖고 봤는데 이 정확한 위치가 이제 북대전 IC에서 신사진 쪽으로 가다 보면 고개를 넘어서 바로 좌측 아닙니까? 그죠. 날만고개 넘어서 예. 저희들 말대로 배재기. 예. 배재기에 있죠. 그 옆에 이제 총각 주유소가 하나 있는데 바로 예. 그 옆에 붙어가지고 그래서 큰 길 건너편이긴 하지만 대규모 아파트 단지하고 또 이쪽에도 그 아파트 단지가 있죠. 예, 무슨 한솔 관평동에. 아파트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송강하고 관평동을 아우를 수 있는 위치적으로는 중간 정도의 그 문화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기에는 아주 좋은 장소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게 그동안 한 10년 이상 방치되고 있었죠. 15년 정도 됐죠. 예. 그래서 지금 그 옛날에 그 정수장을 만들 때는 농토
굉장히 한적한 데라고 잡아놓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은 임금 밀집도 보고 뭐 지역이 개발되다 보니까는 주위에 롯데마트와 테크노 아파트 또 오른쪽에는 그 한마을 아파트에서 뭐 우리 지역이 아파트 촌에 매달려서 갖고 지금은 도심 속에 있죠. 그래서 거의 이제 관리를 사실은 이제 좀 밋밋했죠. 그래서 수양공사도 그걸 알고 그래서 지금은 정리를 좀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니까 수양공사도 주민의 뜻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있구나. 이게 어떤 용도로 활용하실 구상을 갖고 계신 건가요? 그러면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문화라는 것은 뭐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지금 뭐 현 정부에서도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이 문화가 있는 날 뭐 이렇게 해서 콘텐츠를 만들어서 가고 있는데 저희들 구죽관평 지역에 문화혜택이라는 것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다가 다른 지역의 예를 들면은 뭐 많은 걸 있지만 저희들은 그 캠핑장 뭐 아니면은 자연학습장 뭐 생태공원 아니면 소규모 문화공연장 뭐 이런 쪽 요즘 가장 대세가 되고 있는 뭐 아이들 드론 경기장 드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이게 없는 거를 한번 저는 했으면 싶다. 그 얘기를 우리 담당과도 얘기를 했는데 아마 주민들도 좀 수렴해서 주민들은 저 사이트에 보면은 이제 보통 캠핑장을 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왜냐면 지역의 캠핑장은 저 대덕 그 대전댐 옆에 캠핑장 하나가 있는데 잘 되고 있거든요. 근데 구죽관평 우리 지역에는 캠핑장이 장태산이나 저 성북동에 가야 있지 없다. 뭐 그렇게 용도를 얘기하는 분도 있고. 근데 그린벨트라 해서 사실 한정돼 있어요. 할 게 그래서 좀 안타깝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떤 용도로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그 공간을 활용하려는 그 희망을 가지고 있는 주변 주민들의 의사를 수렴해서 그렇죠. 그분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지당하신 말씀.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대전광역시에서 그 과거에 영열탑이 있던 그 영도동 쪽이라든지 그 중앙동 동사무소 자리를 이제 문화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는데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관리 주체가 유성구로 옮기게 되든 뭐 대전시로 옮기게 되든 그렇죠. 예산 투자도 그 구상에 따라서 일정 부분은 또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러한 준비 작업을 주로 두 분이 하실 수만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앞으로 전문가도 모이고 주민 대표도 모이고 또 공공기관에서 수공에서도 참여하고 뭐 유성이나 대전시에서도 참여하는 관여해야죠. 이런 어떤 그 협의체 같은 것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지난 저들이 올 2월 달에 이제 구죽동에 이제 주민센터에서 우리 구분한 의원하고 이제 첫 번에는 구분한 의원께서 정수장 저게 그냥 있는데 좀 혐오 시설이 된 것 같다. 그 보면은 지금은 조금 좀 말끔하게 해놨는데 거기 보면은 또 바로 인근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뭐 아파트 단지화가 돼버리고 또 이제 테크노밸리가 조성이 됨으로써 아파트 단지가 대단히 아파트 단지가 이제 되다 보니까 그 아파트 단지에서 이렇게 보면은 아주 그 시설이 정수장 시설이 뭐 아주 형편없이 그냥 뭐 좀 우범화시킨 그런 단계까지 와 있었거든요. 비행 청소년들 탈선 장소 소위 얘기하는. 이제 거기 이제 참 아직 뭐 그 사고는 없어서 다행인데 거기에 뭐 담 있다고 해도 지금 뭐 그 넘어가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태고. 그런 뭐 우려가 있었고요. 담쟁이 넝쿨이라든지 뭐 수목 뭐 이건 전지 같은 것도 안 하고 그냥 아주 엉망이 돼 갖고 저것을 좀 미화를 하든지 또 저것을 안 쓰면은
무슨 그 관계 기관한테 좀 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저 발상을 우리 구현이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 저도 동감이다. 그래서 그걸 좀 같은 활용 방안을 좀 강구를 해보자. 이런 저 뜻이 이제 모아져 갖고 구죽동 주민센터에서 이제 각 관평동하고 구죽동하고 이제 관변 단체 이분들을 이제 초청해 갖고 한번 좀 토론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아, 그런 예. 여론 수렴 과정을 예, 거치셨네. 그래서 다들 동감하고 예. 그래서 그걸 좋다. 그게 그냥 놔두면 그걸 언젠가는 정수장으로 다시 활용한다면은 뭐 얘기할 수 없지만 그것을 안 쓴다면은 좀 거기를 좀 좋은 활용 방안을 강구해서 건의를 하든지 이렇게 청원을 내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또 시작이 됐구만요. 청원까지 우리 다 받아갖고 이렇게 구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수자원공사로 이제 전달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국회의원님이나 또 시의회, 구에서 좋게 또 이렇게 받아들여갖고 지금 진행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참 거기에 잘 돼갖고 우리 문화공간이라든지 참 체육시설이라든지 무슨 캠핑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제 또 구에서 이제 또 이관이 되든지 활용 방안이 나오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어쨌든 뭐니 해도 뭐 돈이 문제니까 예산이 이제 구에서라든지 시에서라든지 좀 해서 우리의 구직 관평에 좋은 장소가 제공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좋은 기회가 뭐냐면은 지역 주민들 지금 우리 말씀하신 대로 30개 직능단체장님들과 위원들이 모여서 연석회의를 한번 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갖고 말씀하신 청원서를 3월달에 한 1,500분을 받아갖고 수자공사에다가 제출을 했고 건의사항을. 근데 여기에 우리 그 지역구의 그 이상민 의원께서도 관심사하고 또 우리 또 허천인 청장님도 그 활용방안 괜찮겠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뭐 조원희 시의원님도 아이고 그러면 우리 지역이 명소가 될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이제 뜻을 모았던 부분이고 지역의 정치인들도 그렇고 지역 주민들도 그렇고 그리고 대표자들도 그렇고 해서 이번에 좋은 기회다. 그 뜻을 우리 그 구청의 담당과가 이제 그 수자공사를 직접 찾아가서 건의서하고 활용 방안 협조 요청을 했어요. 올해. 그래서 방안을 어떻게 됐냐면은 유성구에서는 수도용지를 존치를 하고 그리고 대덕 정수장 활용의 타당성 용역 실시를 이제 하는 걸로 정리하고 수자공사에서는 그러면은 시설물 철거하고 사용허가를 수자공사에서 조율해서 뭐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서로 조율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뭐 향후 지금 방향으로 봐서는 올 말에 그 2차 추경을 제대로 만들어서 타당성 조사에 들어가고 내년도에 상반기 중에 그 시설물 철거를 하고 하반기 중에는 우리가 필요한 휴식 공간을 만들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아마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국시비가 필요하겠죠. 뭐 그런 구상을 절차에 맞춰서 뭐 또 시간도 필요할 테고 예, 예. 잘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민간 차원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먼저 내서 추진을 하고 있다. 이게 저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돼서 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천식의 이슈 토론에서도 관심을 갖게 된 건데요. 고맙습니다. 우리 구 의원님이나 그 위원장님의 그동안의 그 활동 경력이라고 할까 이걸 잠깐 좀 제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문화 쪽에 이런 공간 활용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시게 된 어떤 배경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이건 뭐 크게 내세울 건 없지만은 저희들 동네에 한 500년 이상 된 느티나무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수백 년 동안 그 재래의식, 목신제라는 것을 지금 지내고 있는데 그 목신제를 연출을 해갖고서 97년도에 전국 민속 예술 경연대회를 나갔었어요. 익산에 사는데 그때
문화관광부 장관상을 또 본의 아니게 대전시 대표로 나가서 우리 주민들이 타 왔어요. 그런 그런 문화 쪽 특히 제가 이제 저는 그 상세를 하고 있어요. 꽹과리를 좀 쳐요. 뭐 잘은 못 치지만은 조금은 좋아하는데 풍물놀이패 상수면 그 꼭지새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아주 뭐 고수. 아 그러시구나. 그것은 아니고 이제 평소에 그런 활동을 하고 예, 계시네. 그러다가 문화원에 좀 적을 좀 뒀었어요. 문화원 사무국장을 하면서 그래서 문화 뭐 말은 하지만은 문화를 주민들한테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제가 의원 생활을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구주 간평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들이 문화혜택이라는 개념이 잘 문외하던 그런 때에서 제가 의원 수건사업 비롯다가 그 바퀴 달린 문화공연 이 타이틀을 갖고 구주 관평을 번갈아 이렇게 한 달에 한 주는 관평동, 한 주는 구죽동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현재 공연을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네요. 그래서 그게 한 2년째 되니까는 이제 정착이 돼서 바퀴 달린 문화공연 이게 이제 바퀴가 달렸으니까 아무 데고 이렇게 찾아가서 하는 공연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걸 봐서는 사실 공연 장소가 마땅치가 않아요. 이게 관평동 같은 경우는 수변공연이라는 공연 장소가 있고 구죽동 같은 경우는 근린공원 안에 이제 공연장이 좀 있는데 조금 범위가 커서 저희가 처음에 생각하는 소공연 같은 공연장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런데 대덕 정수장 같은 경우도 한쪽을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물론 한정이 돼 있죠. 그린벨트라서. 그래서 그 그린벨트 안에 할 수 있으면은 작은 문화 공연 할 수 있는 공연장을 하나 만들어서 상시 공연할 수 있는 공연 문화. 지금 관평 배울 내거리에 지금 홍대의 로데오 거리처럼 지금 만드는 중이거든요. 그 상가하고 주거하고 같이 합쳐지는 그 사거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거의 이달 말이면 완공되죠. 예. 그래서 만들어 놓으면은 누구나가 가서 공연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할 수 있는 장소를 저는 좀 많이 좀 했으면 좋겠다. 예. 이게 사실은 도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삭막하고 서로 이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분쟁이나 갈등, 뭐 그렇죠. 저희가 층간소음 문제 이런 것도 심각하죠. 평소에 교류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왜 층간소음 문제만 그런 것이 아니죠. 뭐 아이들 사소한 다툼이 어른 싸움으로 가는 것은 뭐 이제는 당연한 얘기가 되고 도시 생활이 너무 삭막하다, 메마르다, 또 인정에 굶주려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지금 하고 계신 일들이 특정 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제대로만 이루어진다고 하면 도시 생활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많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래야 비로소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고 공동체를 아끼는 마음도 생기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 정 위원장님은 그 공식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시죠? 예. 관평도? 예. 이제 주민자치위원회가 하는 일이 뭔지 좀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주민자치위원회 저도 이제 뭐 공기업 이제 생활을 정년으로 이제 끝나고 가다가 제가 이제 뭐 지인이 아니면 뭐 동네 형님이 한번 이제 퇴직해서 뭐해 하는 글쎄 뭐 그냥 뭐 놀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농담하고 그러면은 뭐 이 관변단체 그런데 좀 봉사 활동을 좀 한번 해보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습니다. 뭐 그래서 어디냐고 했더니만 바르게 살기 운동 거기를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뭐 좋습니다. 저도 이제 또 회사 다닐 때 좀 그 봉사하는 그런 게 조금 업무가 이제 있기 때문에 이제 관여를 했었고 좋다. 이제 그게 하다가 관평동이 이제 구직동에서 이제 분동이 되다가 보니까 이제 거기도 이제 바르게 살기 동위원회를 만들어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발족을 시켜서 활동을 하다가 이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 이제 전임 위원장이 이제 사퇴를 하는 바람에 이제
다시 이제 지가 추천을 받아갖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주민자치 첫 번에는 저도 입문할 때는 몰랐었죠. 이 관변이라는 건 뭐 진짜 동사무소도 많이 가보지도 안 했고 뭐 호적 죄송한데 말씀드리는 예. 죄송한데 이제 관변단체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제 저는 주민자치위원회나 무슨 방공위원회나 예. 바르게 살기위원회 그분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가끔 한 번씩 모여서 지역에 있는 유지에 속하는 분들이 예. 밥이래 한 끼 먹고 뭐 명절이나 뭐 연말 연시에 그 동사무소 직원이나 이런 분들한테 선물 가볍게 하고 뭐 이런 정도 일하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아, 그건 조금 좀 아닙니까? 우리 예. 죄송합니다. 우리 박사님께서 조금 좀 하셨는데 예.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인식이 많이 좀 바뀌었죠. 잘못됐는데 예, 많이 예. 바뀌었죠. 이제 바르게 살기는 이제 질서, 화합 뭐 이런 거에서 사회 질서 뭐 지금은 뭐 초등학교서부터 옛날에 지들은 도덕이라는 게 좀 많이 심어져 있고 과목도 있었지 않습니까? 도덕. 근데, 예. 그래서 이제 윤리 이제 예. 나중에 윤리로 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조금 그게 좀 희박하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뭐 거리 이제 질서 캠페인도 하고 쓰레기 줍기도 지도령에서도 바르게 동해에서 할 때 일부러 회의를 11시에 해갖고 한 30분이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식사하러 갈 때 쓰레기 줍기 하고 가고 또 이제 학교 주변에 이제 거기 교문 앞에서 캠페인 하고 이렇게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자치위원회는 이게 이제 조금 이게 이제 주민자치는 사실 기능은 우리 이제 지방자치화가 되고 또 구에는 이제 구의원들이 이제 뭐 계시고 하지만 동에는 이게 이제 기능이 좀 아무 뭐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주민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이제 없어갖고 주민자치위원회 이제 설치 그 이제 법에 이제 의해서 돼 있습니다. 그래서로 거기에서 이제 우리 지역의 현안 사항 이런 건 이제 건의도 하고 또 뭐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제 심의를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제 발의와 심의를 해서 뭐 또 구에도 이제 진달이 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주민자치의 이제 본연의 그 의무라고 할까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요. 아니, 그래서 이제 또 많이 바뀌었네요. 예, 지금은 또 우리 그 유성구에는 또 독특하게 허태정 구청장님이 이제 취임하면서부터 주민 예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여 예산제죠? 예, 주민 참여 예산제. 참여 예산제. 요것을 이제 주민들이 어떤 것이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수건 사업보다도 실제로 이제 뭐 피부에 닿는 그런 사업, 뭐 소규모지요. 이제 큰 것은 구에서 시행하고 그래서 주민 참여 예산제를 만들어서 이제 여기 이것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제 공고를 내고 이제 또 어떤 사업을 선정이 하면은 할 거면 이제 심의를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또 구에다가 진단해서 이렇게 하는 알겠습니다.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의 역할이 이제 점점 이 시대가 요구하는 내용으로 바꾸고 있고 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걸 이제 알겠는데 이제 그 두 분은 그 지역에서 태어나고 그 지역에서 자라신 걸로 예.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예. 그렇다면 이제 아까 그 500년 된 나무를 그 기리는 목신제 예, 뭐 그게 전국대회 나가서 수상도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과거에 보면 그 동네마다 그런 잔치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동네 최고 연세가 높으신 분을 모시고 뭐 그 제주를 한다든지 예, 그렇죠. 또 연초 같은 경우 되면 동네 젊은이들 뭐 나이 먹은 사람 할 것 없이 나이 많으신 분들을 순서대로 찾아다니면서 세배 돌리고 예, 그렇죠. 이게 좋은 밀풍양속이었던 것 같아요. 옛날이었죠. 이게 지금 우리 삭막한 도시 생활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어떻게 보면 또 그런 것이 지금 다시 재현할 수만 있다면 보존될 수만 있다면 좋은 모범이 될 것 같아서 그런 일 같은 것도 주민자치위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닐까요? 글쎄요, 지금 지들이 성장할 때는 그때는 좀 먹고 사는 것도 조금 좀 빈박했지만
정월 초하룻 날 이제 시제 이제 아침에 이제 제를 지내고 그 다음에부터는 이제 동네 이제 어른들을 찾아다니며 세배를 다녔어요. 그러면 그때는 지금은 용돈을 주지만 그때는 먹는 거를 준단 말이에요. 술도 한 잔 주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음식을 해서 가면은 이제 어릴 때는 이제 술은 안 먹지만 이제 과자 같은 거 이제 먹고 이제 싸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찾아가기도 그것로 인해서 이제 가는 것도 있지만 동네 어른들을 찾아뵙는다. 정초에 초하룻 날 세배를 이제 다닌다. 잠깐만요. 왔었거든요. 구 의원님도 그런 기억이 있으시잖아요. 저희들 어릴 때도 예. 그랬죠.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제 그 목신이라는 그 살아있는 신을 한다는 그런 의미의 목신제인데 설이 지나면은 그때부터 정월 열나온 날까지 어르신들이 농악을 갖고 건립을 한다고 하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건립 애군을 떨쳐주면은 뭐 쌀 한 대박 주고 모아서 또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갑천에 그 노다리 뱃사공이 있었어요. 아, 배가 다녔습니까? 예, 갑천에? 갑천에 그렇죠. 다녔잖아요. 그래서 그 배를 나룻배가 이렇게 다니는 나룻배. 거. 예, 말씀하시죠. 신탄진. 신탄진 왕래하고 이제 물이 많을 찰 때. 예. 그래서 거기에 드는 비용도 그 건립기금으로 해서 지불을 하고 그 건립을 그 갖고 열나온 날 제례 음식을 준비해서 제도 지내고 주민의 안녕이죠. 이건 액풀이라고 그러죠. 액막이 그런 시설을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해왔어요. 요번 5일까지 끝나는 게 아니고 해마다 이게 아마 앞으로 저희들이 다음 세대도 진행될 미풍양속이다, 전통이다 그런 것처럼 아까 말씀하신 대덕정수장도 그런 문화적 가치를 우리 그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 주도형 문화 콘텐츠를 한번 좀 개발을 해서 하면은 좋지 않을까. 지금 이제 뭐 건립 이런 말씀도 하시고 뭐 목신제가 예전에는 선앙당 앞에 있는 당산제 그 들어오는 동네 입구에 뭐 느티나무를 모신다. 그 뭐 다른 의미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 동네 사람이라는 거, 우리 동네 물건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갖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런 것이 지금 이제 관평동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테크노밸리 뭐 이렇게 해서 커져서 뭐 6만이 넘는 인구가 그 지역에 모여서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국 각지에서 또 외국에서도 많이 왔기 때문에 우리라고 하는 의식, 그 공간에 대한 관심이 아무래도 좀 적어요. 근데 결국 사람이 모여서 살고 있는 공간에 대한 관심을 사랑으로, 애정으로 바꿀 수 있다면 그것이 고향 사랑도 되고 또 지역에 대한 사랑도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돼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데 이제 두 분이 갖고 계신 그 과거의 추억이라고 할까? 아름다운 향수 뭐 풀어놓으니까 시간이 뭐 많이 지났지만 끝없이 나오실 것 같아서 이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주민자치회의에 이렇게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의원분들이 전부 다이신가요? 아니면 동에 이제 주민자치위원회가 저희 한 25명 이제 정족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또 적극적으로 이제 또 참여 의사를 밝혀서 이제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제 기업체라든지 또 주민의 이제 거기에 항상 관심을 둔 분들이 이제 참여를 해서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연령층은 되게 연령층은 뭐 큰 그건 없습니다. 분포가 젊은 층부터 지금 저들 동에는 뭐 30 한 7, 8 거기서부터 뭐 이제 제가 제일 많이 먹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분포가 이제 여성분들도 많이 참여하고 계시나요? 그렇죠. 그 여성분도 이제 우리 조례상에는 그래도 3분의 1은 참여를 하게 최소 인원으로도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모이시면 되게 뭐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9월달에 이제 저희 축제를 관평골 축제라고 지금 올해가 이제 6번째 하는 축제가 있습니다. 가을 축제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이제
또 안건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또 거기에 또 예산이라든지 또 그 어떻게 충당을 해야 되나 이런 거 심의 또 하고 또 거기에 또 참여하는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야 할 건가 이런 것도 심도 있게 또 이렇게 어떤 건 빼고 어떤 건 넣고 또 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하고 있고 평상시에는 주변에 항상 좀 민원을 야기되는 이런 문제 토론을 하고 이것을 우리가 구에서 동에서 할 수도 있는 것도 있고 또 동에서 안 되면은 구에 또 진단을 해서 구에서 또 시행을 또 해야만 우리 또 고장이 또 잘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좀 다들 하여간 일익 담당을 모두 잘 해주셔갖고 잘 운영한다고 저는 좀 자부심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자부심을 가질만 하네요. 의원님, 이게 지방자치가 제대로 시행되려면 대의 민주제에 의한 선출직들의 활동도 바람직하게 가야 되지만 이게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직접 민주의 요소도 가미가 돼야 된다고들 얘기해요. 뭐 어떻게 보면 두 분은 자연스럽게 그런 그 학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잘 이행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까 그 로데오 거리 축제 말씀하셨는데 이제 제 생각입니다만 로데오라고 하는 것보다는 거기가 관평동 아닙니까? 뭐 관평동 놀이마당이라고 한다든지 뭐 이름을 좀 지역 특색을 갖춰서 그럼요. 예. 제가 말씀드리면은 그런 그런 개념 개념이지. 예. 그래서 지금 배울레거리에 지금 그 공원을 지금 만들고 있고 그러고 거기서부터 그 골목상가 그러니까 동사무소, 도서관 그 골목상가를 그게 중심 상권이죠. 사실 따지면 거기를 문화공간으로다가 활용을 한번 해보자 그런 취지를 해서 사실 이것도 이제 지역에 관심 있는 의원들의 예산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작년에 이제 우리 이상민 의원께서 5억 예산을 갖고 오셔갖고 그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또 우리 허태경 총장께서 2억 4천인가 우리 그 구 예산을 들여갖고 7억 한 몇천 갖고 지금 진행 중이고 거의 완공 단계 1차 완공되면 2차 또 동사무소 배 진행 중이 죄송한데 거기에 상인이나 지역 주민들의 참여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뭐 그건 없었습니까? 예,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죠. 그게 왜요? 뭐든지 정부에서 하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던 그런 공사는 민원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제일 최소화 시켜갖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우리도 지금 거기 지금 우리 구현님이 말씀하는 공원화는 그건 아무 참 큰 문제가 없는데 그 뒷골목에 명품 거리를 만들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하고 있는 장사를 하고 있는 분들이 반대 의사를 좀 몇 분이 하셨어요. 그게 왜냐면은 공사 기간 동안에 판매량이 죽는다. 당연하겠죠. 예. 그래서 참 개인들이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그걸 누가 보존을 해줄 수 없는 기고 제가 준다면 괜찮은데 저도 그런 능력은 없고 그게 이해를 시키고 하다가 점차 조금만 그걸 공사 기간을 조금 늘더라도 장사하는데 큰 지장이 없도록 시간과 이런 걸 좀 배려를 해서 이렇게 좀 하기로 이렇게 그 시행사하고 또 구청하고 거기 장사하시는 분들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양해를 많이 얻어갖고 완화를 시켰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 말씀하신 이제 로데오 거리를 만들 때 이게 왜 만드는 거고 나중에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고 여기에 어떤 프로그램을 담을 것인가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이 있었느냐 이 말씀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 사전에 주민 협의를 했었죠. 그리고 또 공청회도 아마 한 걸로 공청 한번 두 번 했었죠. 몇 번 했었고. 했었고. 근데 이제 지역 전체 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큰 이슈가 없었고 단지 그쪽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의 조금 한 두 분의 조금 민원이 들어와서 그건 해결을 한 것 같고
해결했으니까 이제 작업을 하겠죠. 시행을 하겠죠. 그래서 올 말이 8월 말이면 1차 완공이 되고 또 명품거리는 이제 그 이후에 올 하반기에 공사가 들어가면은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아주 두 분이 중요한 역할을 하시고 이제 좋은 착안을 해주셨는데 처음 기획 단계부터 주민들이 참여해서 주민들이 어떤 형태로 이 광장이면 광장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분들의 어떤 프로그램이나 콘텐츠에 대한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서 무슨 버스킹 공연을 한다든지 그럼 그분들을 위한 간단한 시설이 필요할 테고 아니면 조금 더 중소규모의 그 공연이 가능하게 뭐 유치원 재능 그 대회 같은 것을 거기서 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하면 주민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공사가 이루어졌으면 더 좀 낫지 않았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건 아니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전문가나 그 시행자 측에서 만들어 놓고 이거 이렇게 하니까 그것은 애당초에 그 명품거리를 주민 참여 예산제에 제안을 한 분이 있었어요. 예. 거기는 이 관평동이 지금 10여 년 조성된 게 이제 10여 년 되다 보니까 이 도로가 이제 요철 부분이 많이 생기고 또 나무가 그때는 그 심어져 있는 나무가 지금 너무 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2층이나 3층 이런 데는 밑에 이제 시야가 이제 방해가 된다고 또 그런 해서 그 주민 참여 예산제가 이제 그 요청이 왔는데 심의 과정에서 이거 뭐 돈 뭐 3,4천만 원 갖고는 도저히 이거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좀 다른 방향 각도를 좀 해보자. 그래서 기왕에 할 것 같으면은 좀 도로라든지 좀 나무 식재라든지 하고 거리를 좀 좋게 좀 화려하고 좀 아까 뭐 누데오 거리 뭐 또 프랑스의 뭐 무슨 뭐 샹들레 거리 뭐 또 있다시피 이제 그런 거리를 한번 연상시키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확장이 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문제가 이제 예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됐는데 구에서 또 국회의원님이나 또 구에서 이제 구의원님들이 신경을 써주셔갖고 좀 확보를 해주셔갖고 그렇게 이제 거리를 좀 만드는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콘텐츠가 하여튼 저는 그 기왕에 주민 중심으로 주민 주도하는 어떤 주민을 위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것을 원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수목 문제도 나무가 어느 정도 크게 되면 2, 3층에 있는 간판이 문제가 됩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거리를 통행하는 도보 통행자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나무가 큰 게 좋아요. 그늘도 있고 그런 상반된 그 과정에서 절충, 양보 그러면서 이게 내가 만든 거리다, 내가 아껴야 될 거리다라는 그런 관심과 사랑이 생긴다. 이것이 지역사랑 정신이 되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보는 거고요. 이제 대전이라고 하는 데가 좋게 말하면 어느 분은 용광로라고 하더라고요. 삼남에서 다 모였어요. 영남, 호남, 이북분들까지. 또 지역에서 본래부터 살고 계신 토백이도 있고 근데 대개 그 비율이 30%를 넘지 않는다고 그래요. 이게 절묘하게 어떤 균형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외지인들에 대해서 배타적이지 않은 지역 주민의 기질을 드러낼 수도 있는데 또 그만큼 내가 아끼고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될 고양이라는 개념이 조금 희박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이제 그걸 뭐 다른 말로도 얘기할 수 있지만 그래서 좀 그런 점에서 이런 하나하나의 사업이 전체를 모아서 하나라는 우리라는 의식을 갖고 있는 통합 공동체의 어떤 용광로가 됐으면 이런 바람도 있죠. 많은 분들도 얘기하시는 거고 그런 부분도 좀 여기 담아서 그 지금 저희는 명칭을 대덕정수장 뭐 이렇게 활용 방안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름부터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시고. 리모델링도 프로그램에 맞춰서 아마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때 과감하게 기왕에 두 분이 생각하신 것이 이제 주민 편에서 주민의 입장을 담아내는 거니까 또 두 분이
그 지역에서 태어난 고향 분이시고 뭐 이런 쪽을 더 좀 신경 써주시면 더 좋은 계획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려보는 거죠. 예. 그래서 거기 이제 개발이 되면은 명칭도 뭐 참 주민들이 저 공모를 한다든지 또 이렇게 해서 그런 방안 또 뭐 있어. 지금 현재 대덕 정수장 활용 방안이라는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한 거지. 그 후는 좋다 이게 이제 뭐 활용을 하겠다 개발이 되겠다 하면 저 거기 맞게 저 명칭도 알겠습니다. 되겠어. 또 하나 그 관평동 일원이 불과 한 20년, 10년 남짓 사이에 어마어마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바뀌었어요. 예. 많은 외지인들도 오셨고 그 아파트 문화라고 하는 것이 이웃집하고 왕래가 없어도 살 수 있는 문화거든요. 따로따로.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타파하고 왕래할 수 있는 서로 이웃으로서의 정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낼 것인가 이것도 하나의 고민일 것 같은데 혹시 그쪽에 무슨 저들 그런 보관이 문제 있으시면 좀 박사님 말씀대로 그 문제가 굉장히 고민거리잖아요. 예. 뭐 층간부터 시작해서 근데 우리 유성구에서는 다양스럽게도 거기에 대한 부분을 좀 관심을 많이 갖고 그리고 각 아파트의 공동체 활성화, 커뮤니티 활성화 정책으로다가 아파트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제안서를 하면은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올 같은 경우도 테크노 1단지 같은 경우에 뭐 많지는 않지만은 행사할 수 있는 바자회도 했었고 또 나름대로 벼룩시장도 아이들 벼룩시장 뭐 자그마한 공연에서 아파트 주민들이 모두 나와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구에서는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예산은 뭐 1억 5천 정도 예산을 갖고 원하는 아파트에서 지원을 하면은 심사해서 공평하게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유성구 같은 경우는 그 문제는 굉장히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전체 아파트는 다 못하더라도 그러면 100% 대준이야 그거 아니고 주민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내에 뭐 30%, 뭐 구에서 70%뭐 이런 식으로 다 해서 지원금을 해주면은 그 아파트 아파트 자치위원회에서 자발적으로다가 그런 행사를 하게끔 지도는 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주로 어떤 프로그램이 있나요? 보통 프로그램은 아파트 단지 내에 분여회가 있고 또 대표자 회의가 있는데 그분들은 거의 대동소이해요. 하는 거 작년도 또 봐보면은 처음에는 아이들 그 벼룩시장이 이제 제일 우선 벼룩시장을 하면은 각 아파트 단지 내 아이들을 위한 또 공간이 된단 말이죠. 아이들이 오니까는 또 부모님들이 오고 이런 관계가 되다 보니까는 이거 괜찮다라는 좀 활성화가 좀 돼야 됐다가 저는 좀 올해도 작년에도 느낀 부분인데 그건 유성구청만의 뭐 독특한 사업 방식이다. 좀 잘 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좀 그러면서 거기서 자연스럽게 이웃집 사람들끼리 소통도 되고 소통도 하고 인사도 하게 되고 인사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잘 된 데가 뭐 테크노 1단지, 4단지, 5단지, 저쪽 작년에 10단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하고 이제 송광동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하는 데가 없어갖고 지금 그 소장님들한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아마 작년에는 또 제 소속이 또 그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작년에는 없었어요. 그 간신히 그 예산에 맞춰서 나눠졌는데 올해는 2배 이상이 늘은 거예요. 이건 누구는 주고 누구나 이게 굉장히 고민스러웠던 부분인데 이거를 파트별로 쪼개서 소액을 주다 보면은 또 일은 못하고 하게끔을 해줘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늘려주셔야겠네. 아마 방법은 그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아파트가 워낙 많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 유성구는 그것만큼은 제가 자부하고 싶어요. 잘 됐다. 아파트 공동 커뮤니티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는 지금 타 구를 보다는 훨씬 더 잘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뭐 두 분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저희 시간이 50분인데 50분이 이제 다 된 것 같아요. 아까 이제 50분 동안 무슨 얘기 하냐고 걱정하셨는데 아직도 두 분 하실 얘기가 더 많으실 것 같은데 이제 마지막 마무리 발언을 이제 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정 위원장님 먼저 좀 해주실까요, 그러면? 예, 금방도 우리 박사님께서 염려를 하신 바 같이 뭐 공동 커뮤니티 굉장히 좋죠. 근데 이제 아파트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아파트 문화하고 또 촌에 있었던 단독주택 문화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지도령께서 행사 때도 이제 보통 지금 구의원께서도 이제 우리 많이 애를 많이 써주시는데 문화 공간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바깥으로 좀 나와야 되지 이게 서로 교감이 되지 문 딱 닫고 뭐 옆에 아파트 되면 옆에 사람도 모르니까 자꾸 나오면 인사하고 그러면 어디서 사느냐고 이렇게 하면 또 교감이 좀 엮여질 수 있고 또 발전하면 또 차도 한잔 할 수 있고 그런 문화가 계속돼서 참 문화 공간 이제 좀 뭐 축제라든지 이런 거 뭐 좀 그 또 문화 공연 이런 거 좀 많이 해서 좀 나와서 좀 사람들 좀 이렇게 덮하는 그런 문화가 좀 됐으면 싶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지들도 축제 때 이제 우리 관통동만 해도 10개 그 학교가 있어요. 초, 중, 고, 이제 대학교까지 있는데 그 이제 뭐 프로그램을 이제 애들 걸 많이 좀 이제 참여를 시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어른들도 이제 같이 나오니까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기회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좀 해주시죠. 저는 우리 그 대덕정수장 활용권에 대해서 우리 그 관심 가져주신 우리 신 박사님께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뵈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제가 마지막 발언에서 제가 실례만 잠깐 들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정수장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지금 뭐 내용도 있지만은 서울의 그 선유도구 정수장 같은 경우가 지금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어요. 그리고 여주 어디야 그 우리 그 여주의 그 정수장도 작년도에 그 무슨 뭐 환경문화 취준상도 받고 무슨 어플주 어워즈상인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여주 부천 요월 정수장 같은 경우 그래서 그린 애플 어워즈 이런 상도 받고 해서 활용을 잘했어요. 근데 가까운 지역에 우리 대덕 정수장 말고 자꾸 말이 헛나오는데 대덕 취수장 보조댐 밑에 취수장이 한 200평 정도 되는 것도 그 금강 로아스 에코파크라고 그래서 지금 임대를 해서 지금 지상 2층, 1층,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처럼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우리 대덕 정수장 특히 우리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특히 우리 또 지역에 이상민 의원께서도 관심 갖던 우리 대덕 정수장 우리 구청도 그렇고 해서 이게 좀 지금 수자원공사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좀 지원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아까 담당 박사님하고도 통화를 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와서 좀 홍보 좀 하겠다. 수자원공사에서는 뭐 큰히 고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자원공사에서도 저돌적 표현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띄고 우리 구하고 협업해서 해주고 좀 진행 중에 있으니까 한번 지켜봐 우리 그 박사님께서도 한번 지켜봐 주시고 좀 많이 좀 도움 좀 주시면은 나중에라도 요 활용 방안에 대해서 조언 들겠으면 우리 박사님한테 제가 한번 좀 여쭤보고 해서 좋은 쪽으로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신촌식의 이슈 토론은 지역과 국가에 걸친 주요 이슈와 현안에 관하여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도시의 품위와 격조를 높이기 위한 문화 예술 활동 어떻게 펼쳐나갈지 고민하시는 주민과 구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오늘 신촌식의 이슈 토론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SU였습니다.